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시절 경기도 양주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한 고택에는 28 나이의 과부가 된 윤씨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피부는 첫눈처럼 하얗고 맑았으며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버들가지 흔들리듯 고왔답니다. 시집올 때 가져온 재산으로 크지 않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 농사일을 도맡아 하던 머슴 삼득이라는 사내가 있었지요. 삼득은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키는 컸으나 몸이 여위고 기운이 없어 힘든 일을 하면 금세 숨이 차곤 했어요. 그의 마른 몸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허약해 보였고 윤씨 마님은 그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죠. 아픈 어린 동생을 돌보는 누나의 마음으로 윤씨는 삼득을 가족처럼 여기며 곁에 두었답니다. 그런 이유로 윤씨는 삼득을 남자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병약한 동생 같은 존재, 혹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충직한 하인으로만 여겼지요. 삼득의 가냘픈 팔과 야윈 얼굴에서는 그 어떤 남자다움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때로는 자신보다도 여리게 보이는 삼득을 보며 윤씨는 정말 저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찬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들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녘 마당을 쓸던 삼득이가 콜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잦다 싶더니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는데 그의 안색은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었습니다. 마님 송구하옵니다. 간밤에 외풍이 심했는지 온몸에 한기가 들고 뼈마디가 쑤시는 것이 꼭 감기 몸살이 온 듯합니다. 오늘 하루만 방에서 좀 쉬면 괜찮아질 듯합니다. 어허, 자네 안색이 말이 아니네. 목소리도 다 잠겼고 어서 방에 들어가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누워있게. 내가 이따 뜨끈한 죽이라도 쑤어다 주겠네. 약이라도 지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마님. 소인 몸은 소인이 잘 압니다. 하루 푹 쉬면 거뜬해질 것입니다. 삼득이는 애써 마님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삼득이를 물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삼득이는 방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조심스럽게 삼득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고 얕은 신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삼득이는 이불 속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삼득아, 정신 차려보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서 의원님을 모셔오겠네. 다행히 근처에 머물던 사람이 있어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마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의 맥이 신락같이 희미합니다. 본래 타고난 기골이 허약한 데다 지독한 곧불 기운이 이미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의원은 급히 달려와 삼득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고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의 진기가 거의 다 소진되어 작은 병조차 이겨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사흘 밤낮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늘이 돕지 않고서야 아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영약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체질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강한 기운이 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의원의 말은 윤씨 마님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록 머슴이지만 남편 사후 외로운 자신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이토록 컸던가.
삼득이가 사라진 텅 빈 집을 상상하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윤씨 마님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에게 건네주며 훗날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든 이것을 사용하라고 신신당부했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자물쇠로 잠긴 오동나무 상자 안에 고이 보관해둔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바로 그 영물. 하지만 그 가치가 집 한 채 값을 능가한다는 천년삼이었습니다. 아무리 삼득이가 안쓰럽고 정이 들었다 한들 일개머슴에게 집안의 갑오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제정신인가? 한낱 머슴에게 천년삼을? 남편이 알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윤씨 마님은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을 하염없이 서성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삼득이에 대한 연민과 정의, 다른 한쪽에서는 갑오에 대한 아쉬움과 현실적인 계산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삼득이가 죽고 나면 이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어찌 살아간단 말인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 적막한 집에서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찌 견딘단 말인가. 남편을 여인 후 수년간 홀로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움과 막막함, 그리고 삼득이에 대한 측은지심이 결국 갑오에 대한 미련을 서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먼저다. 죽은 남편도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했을 것이다. 날이 밝아올 무렵 텅 빈 마당에 하얗게 서리가 내릴 때쯤 윤씨 마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 살리고 보자. 죽은 사람 소원보다 산 사람 목숨이 중하지. 윤씨 마님은 새벽 찬 기운을 맞으며 장롱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오동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자물쇠를 열자 상자 안에서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빛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영롱한 기운을 뿜어내는 천년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듯한 뿌리는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듯 단단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비로운 기운에 압도되는 듯했습니다. 마님은 경건한 마음으로 산뿌리 일부를 잘라내어 정성껏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삼향기가 방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마님은 진하게 달여진 산물을 식혀 의식 없는 삼득의 입술을 적시듯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듯 밤낮으로 삼득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잠과 식사도 거르며 물수건으로 쉴 새 없이 뜨거운 몸을 닦아주고 묽은 미음을 쑤어 입에 넣어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면서 천년삼의 강렬한 기운은 그러나 오랫동안 허약했던 삼득의 몸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메마른 강바닥을 서서히 적셔나가듯 삼득의 몸은 천천히 아주 미미하게 그 신비로운 생명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삼득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애가 탔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삼달인 물을 계속해서 먹였습니다. 그러기를 꼭 1회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삼득 곁을 지키다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던 윤씨 마님은 인기척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삼득이가 끙 하는 낮은 신음과 함께 몸을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정신이 드는 건가 하는 반가운 마음에 황급히 삼득에게 다가간 윤씨 마님은 이내 숨을 헛들이켜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삼득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불 아래로 드러난 그의 몸의 윤곽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병약한 사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한 마리의 구렁이처럼 이불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강한 생명력과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어찌 저런 기운이? 윤씨 마님은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얼굴이 삽시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혹시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이불 아래 느껴지는 그 강렬한 생명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득이의 숨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님은 황급히 뒷걸음질 쳐 방문을 닫고 나가려 했습니다. 젊은 과부댁이 차마 마주하기 어려운 광경이라는 생각, 혹시라도 삼득이가 깰까 봐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여인 후 수년간 젊은 육신 속에 깊이 잠재워 두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짓눌러왔던 여성으로서의 원초적인 본능과 호기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 차리자. 부정한 생각이다. 저건 그저 천년삼의 강한 약 기운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그래. 분명 그럴 것이다. 신경 쓰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윤씨 마님은 애써 태연한 척,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다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물수건을 적셨습니다. 삼득의 이마와 목덜미, 가슴팍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길은 계속 떨렸고 온 정신은 이불 아래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 기운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선이 자꾸만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마님은 식은땀인지 진땀인지 모를 땀을 흘렸습니다. 닦아주는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배꼽 주변을 닦을 때 마님의 손끝이 이불 위로 봉긋 솟아오른 그 단단한 윤곽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뜨거운 감촉에 마님은 저도 모르게 앗 하는 짧은 소리를 내뱉으며 손을 뗐습니다. 삼득이는 미동도 없었지만 마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결국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한번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한 윤씨 마님은 마치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이불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하고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그의 얼굴은 이제 병색 대신 건강한 혈색과 남성적인 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삼득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천년삼이 이런 기적을. 윤씨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젊은 과부댁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욕망의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온몸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나서는 마님의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비틀거렸고 뺨은 여전히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득이는 마침내 깊고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온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전에 없던 맑은 정신과 함께 온몸 구석구석에서 뜨거운 힘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소인, 이제 몸이 완전히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온몸에 기운이 넘쳐 흘러 당장이라도 뒷산 바위를 번쩍 들어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인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그래? 다행이구나. 삼득아, 얼굴색도 좋아 보이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치는구나. 필시 돌아가신 서방님께서 보살피시고 천지신명께서 도우신 덕분일 것이다. 아무튼 몸이 나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은 무리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거라. 그날 오후부터 삼득이는 그동안 자신이 돌보지 못해 밀렸던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장작을 패는데 예전처럼 몇 번 내리치고 헐떡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커다란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올리고 육중한 도끼를 마치 솜방망이처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쩍 소리와 함께 장작이 시원하게 쪼개져 나갔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그의 등과 팔뚝의 근육이 꿈틀거렸고 이마에는 건강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윤씨 마님은 마루에 앉아 무심히 바느질하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마당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삼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평소 매일 보던 삼득이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모든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장작을 패는 그의 강인한 팔뚝, 땀에 젖어 햇빛에 번들거리는 넓은 등판,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지르는 활기찬 걸음걸이, 심지어 오물가에서 두레박을 힘차게 길어 올리는 모습까지도 아침에 엿보았던 그 강렬한 생명력의 이미지와 자꾸만 겹쳐 보이며 마님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 안에, 저 힘의 근원 안에 아침에 느꼈던 그 뜨거움이 숨 쉬고 있겠지. 마님은 저도 모르게 아랫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삼득의 몸은 누가 보아도 완연히 회복되었지만 윤씨 마님의 아침 문화는 이상하게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식은땀은커녕 잠자리에서 흘리는 땀조차 거의 없었음에도 마님은 매일 동이 특이 무섭게 삼득의 방을 찾았습니다. 혹시 밤새 불편한 곳은 없었느냐, 아직은 몸을 살펴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물론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님은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잠든 삼득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얼굴과 목덜미를 닦아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언제나 그의 달라진 몸, 특히 단단해 보이는 어깨와 가슴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차마 더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호기심은 담장을 넘는 법,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님의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마님은 삼득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의 이불깃을 매만지거나 그의 팔을 살짝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귀한 보물을 감상하듯 밤새 안녕했던 그의 건장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뜨거운 기운, 잠든 와중에도 느껴지는 힘찬 숨결, 금방이라도 깨어날 듯한 그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은 이제 마님에게 은밀한 습관이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단단한 가슴이나 팔을 쓰다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애꿎은 아랫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아침 의식은 그녀의 공허했던 삶에 위험하지만 짜릿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린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윤씨 마님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삼득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삼득이는 깊이 잠들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시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하던 이전과는 달리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님의 관심은 그의 얼굴만이 아니었지요. 마님은 떨리는 손길로 삼득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님? 또 오셨구나. 실은 삼득이는 마님이 방에 들어서는 기척에 이미 잠에서 살짝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척 숨소리도 고르게 내쉬며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님이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는 마님의 방문, 자신을 향한 조심스러운 손길과 뜨거운 시선을 느끼면서 삼득이는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마님께서 나를? 그리고 오늘 마님의 손길이 자신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순간 그 손길에 담긴 미묘한 떨림과 온기를 느끼며 삼득이는 모든 상황을 단번에 그리고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마님께서 나를 남자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뇌리를 강타하자 삼득이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듯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님의 마음과 손길에 응답하듯이. 마님의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삼득의 뜨겁고 강렬한 기운의 윤씨 마님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공포와 흥분,
수치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이 미지의 감정에 더 머물고 싶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본능에 더 가깝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떨리는 눈으로 삼득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님, 삼득이는 더 이상 자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떨리는 손길과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향기가 그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벌떡 상체를 일으켜 윤씨 마님의 가녀린 어깨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삼득아. 네가 깨어 있었느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님의 젖은 눈망울과 마주친 순간 삼득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나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욕망과 천년삼이 불어넣어 준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삼득이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거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마님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숨결을 토해내며 마님의 붉은 입술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마님은 저항하려 했지만 삼득이의 달라진 힘과 예기치 못한 온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채취,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의 존재감, 그리고 혀를 휘감아 오는 뜨겁고 깊은 입맞춤에 마님의 몸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몸부림쳤지만 삼득이의 거침없이 온몸을 어루만지는 뜨거운 손길 앞에서 그녀의 이성은 점차 마비되어 갔습니다.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몸의 빗장이 풀리고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억 속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하고 원초적인 떨림이었습니다. 삼득이는 마님의 여린 몸을 가볍게 들어 올려 자신의 이부자리 위로 눕혔습니다. 삼득이는 경배하듯 혹은 탐하듯 마님의 몸 구석구석에 뜨거운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마님은 그의 거친 손길과 입술이 닿는 곳마다 짜릿한 전율과 함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천년삼의 기운으로 다시 태어난 삼득의 뜨겁고 강한 열정이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님의 가슴 속 깊은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그의 강인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함과 함께 온몸의 신경이 녹아내릴 듯한 격렬한 무언가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삼득이는 마치 자신의 넘치는 힘을 그녀에게 온전히 전하려는 듯 조금의 쉼도 없이 부드럽고도 강하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기운이 마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 때마다 마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만족감과 함께 정신을 잃을 듯한 황홀경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방 안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서로의 몸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고택이 마침내 생명의 활기로 깨어나는 듯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마님과 머슴이라는 신분의 벽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 서로의 땀과 타액과 숨결이 뒤섞이고 격렬한 몸짓과 끊이지 않는 숨소리가 새벽이 올 때까지 방 안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천년삼은 단지 삼득의 육체만 깨운 것이 아니라 두 남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본능까지 송두리째 깨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씨 마님의 적막하고 외롭던 집은 은밀하지만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주인과 머슴의 모습이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몸을 애틋하게 원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삼득이는 밤마다 지칠 줄 모르는 애정으로 마님을 행복의 정상으로 이끌었고 마님은 삼득이의 품 안에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성으로서의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만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정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윤씨 마님은 더 이상 삼득이를 그저 힘 좋은 머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잊었던 삶의 기쁨과 뜨거움을 되찾아주고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소중한 연인이자
험한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삼득이 또한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고 천대받는 머슴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 온전히 받아들여준 마님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연모의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인을 향한 복종심만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빛이 고고하게 창호지를 적시던 밤, 여느 때처럼 따뜻한 사랑을 나눈 후 서로의 맨몸을 부둥켜 안고 숨을 고르던 윤씨 마님은 삼득이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삼득아,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불러도 되겠지요?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소. 당신이 내게 와준 후로 나는 다시 살아 숨 쉬는 기쁨을 알게 되었소.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부족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 남은 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마님, 제가 어찌 감히 마님을, 하늘 같으신 마님께서 어찌 저 같은 천한 놈을 하지만, 마님께서 진정 저를 원하신다면 이 삼득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분의 엄청난 차이, 양반가의 체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그 모든 현실적인 장벽들은 두 사람의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달빛 아래서 그 어떤 증인이나 격식 없이 오직 서로의 마음과 몸을 나누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굳게 맺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가 맺어준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인연은 그렇게 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고, 또한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윤씨 마님의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과 지극한 정성이 꺼져가던 삼득이의 목숨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외롭고 공허했던 자기 자신에게도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준 것이지요. 참으로 사람의 인연이란, 삶의 길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베푼 작은 선이나 동정심이, 혹은 절박한 상황에서의 간절한 선택과 희생이 이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 곳곳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년삼 같은 기회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